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출발하죠. 세계로 뻗을래요. 지난주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정리를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야말로 짧게 하고 끝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더 시간이 없어요. 그게 아쉬워서 오셨는데 아, 그거 오늘은 어떻게? 더 시간이 없네. 더 짧아져요? 더 짧아집니다. 네. 네. 그러나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빨리 다음 스케줄 가셔야 되는데요.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네요. 뭐 한참 자도 안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렸느냐 진짜. 아이, 너무 죄송합니다. 개운해 보이시네요. 아주. 예. 아, 근데 피로는 좀 아니, 풀린 것 선거 같습니다. 때문에 아주 뭐 지금 네. 과로에 코감기에 모든 게 다 아이고. 왔죠. 아,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자, 그리고 중국동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우리가 동네 친구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엄마, 윤석열 정부 외교가 이렇게 실패했어, 이렇게 망가졌어,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끔 우리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떤 분이 출발하시겠습니까? 우리 왕 기자. 왕선택 센터장님. 네. 네, 외교 참사가 많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하나하나 많아. 하기에는 예, 안 돼. 도저히 안 아니, 되고 그걸 다 하면은 다 잊어요. 그래서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외교 참사가 많은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맥락으로 가면 길어질 텐데. 그래서 몇 가지만 가능한 포인트만 잡아서 가는데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이 허세 외교를 하는 게 좀 문제다라는. 이 표현은 처음 말씀을 들어보네요. 좀- 허세 외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방문을 많이 했는데 국빈 방문을 많이 해요. 국빈 사실 방문. 요즘 현대 외교에서는 국빈 방문 안 하고 높아야 공식 그 방문이나 실무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비용하고 관련이 비용. 비용. 그다음에 의전, 의전. 경호에 과도한 어떤 그런 투입 이런 거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너무 많다 네, 이거죠. 국빈 방문은 효과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돈도 많이 들고. 음. 그런데 이 국빈 방문을 하면 의전이 복잡해지고 경호가 복잡해지니까 실수가 생깁니다. 지금 외교 참사가 생긴 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 생긴 거예요. 아. 네덜란드 국빈 방문할 때 우리 대사 초치받은 거. 아, 그다음에 그 직전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총리 관저를 지나서 그냥 막 가잖아요. 아, 대통령이. 그랬어요. 기자들이 막 탄식이 나왔어요. 그것도 국빈 방문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도드라지는 거고 네. 더군다나 그때 영부인 안 나오셨죠? 네. 국빈 방문이니까 그게 바로 더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아. 만약에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됐을 정도로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나오기로 돼 있었으니까 저쪽에서도 영부인 나왔잖아요. 부부가. 네. 근데 이쪽에서 영부인이 안 나오니까 사진이 안 나오잖아. 네. 이런 것들이 외교 참사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으로 그냥 실무적으로 좀 접근을 했다면 네. 그런 실수가 노출이 안 될 가능성 더 많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국빈 방문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거 이제 네. 허세 외교. 근데 네. 이렇게 하니까 허세. 안 가게 되고 취소했을 때도 결례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크지 그거는. 네. 수습이 안 돼. 이번에 독일 방문 취소했잖아요. 사실은 덴마크는 억울한 게 덴마크도 같이 취소됐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독일 얘기만 해요. 덴마크 얘기는 안 해요. 덴마크는 왕실이라서 국빈 방문이 더 중요하거든요. 왕실에서 주관하는 이 국빈 방문은 보통 국가하고 달라요. 나라 전체가 다 흔들리는 그런 거 1년을 준비했다 그러죠. 저기 덴마크는. 이 얘기는 저는 근데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2개 간다는 건 알았어요. 네. 근데 언론에서는 독일 얘기만 나와갖고 덴마크는 몰랐어요. 우리가 볼 때 독일이 크니까. 근데 아. 덴마크도 뭐 아주 선진국 중에서 최상위 선진국이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가장 잘 사는 모범적인 국가가 어디야? 덴마크 꼽는 사람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덴마크 왕실이 지금 화가 엄청났을 진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의 1년을 준비했답니까? 왕실에서는 국빈 방문을 1년 전에 준비한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한 걸 이렇게 무산시키니까
국빈 방문이 아니었다면 왕실이 관계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수가 나도 그만큼 줄죠. 그러니까 국빈 방문을 고집하는 것이 당장 대통령은 좋아도 이게 양쪽에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고 국가 자체는 손실이 많아요. 아니 잘 하지도 못하면서 국빈 방문을 또 고집했네. 그게 이 허세 외교가 누구의 허세냐가 중요한 누구죠? 거거든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저는 건의 외교였다. 자 자막 들어갑니다. 자답게 갈 거예요, 여러분. 자답게 써요. 아니 근데 사우디 방문했을 때 보십시오. 대통령 앞에서요 김건희 여사가 공항에서 알아요. 영접받을 때 봤죠. 예. 안다고요. 그리고 앉을 때도 거기는 그 왜 저 가부장이 강하지 않습니까? 중동의 그 이슬람이. 네. 근데 옆에 김건희 여사가 앉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가운데 앉은 게 되고 네. 저쪽에 국왕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마주보는 형국도 됐어요. 네. 그다음에 저기 명품은 또 뭡니까? 해외까지 가가지고. 그랬었지. 예, 이게 저기 또 현지 언론에 걸렸어요. 예. 우리 같이 갔던 기자단에서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니까 외국도 안 가.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사라졌잖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이 아니고 저 의원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많이 간다는 비판 나올 때 순방이 민생이다라고 민생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문제 생기자마자 김건희 여사 안 나오고 순방도 한 번도 안 나가. 올해 민생 한 번도 포기예요? 안 가. 민생 올해 포기냐고. 한 번도 안 갔어요. 민생 포기냐고 예. 그러면. 아니 그러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의전 프로토콜이 실제로 존재하다 보니까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언론이나 모든 데서 사라지니까 순방도 사라졌는데 네. 그 사이에 세계는 너무 바쁘게 돌아갔다는 데 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요. 그 기시다 총리가 어제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서 정말 놀랄 만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북한하고 고위급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아. 북한에서는 싫다는데 아니야 우리는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미해결 문제 해결과 이건 뭐요? 납치자 문제예요. 납치자 문제. 미해결 문제. 음. 그다음에 북한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이다. 아니 옛날에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거 다 하고 있어 지금. 기시다 총리. 그 빨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알려드려야겠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도 이거 협의하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북한이 붙어버리면 또는 관계가 터버리면 네. 이거 참 여태까지 이거 벌려놓은 힘을 앞세운 외교 이거 완전히 이거 그거는 허탈 외교다. 허탈 외교.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제 CNN에다 아주 그냥 공언을 했어요. 8일 날. 그래 버리고 미국으로 간다는 게 갔어 지금 마침. 맞아요. 지금 이 시간에 갔다고. 배렸네 우리는. 갔다고. 이럴 줄 매번 이런 건 이럴 줄 알았다고 그거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할머니들한테 얘기할 에휴. 때는 이게 외교가 김건희 여사가 약간 안 보일 때는 외교가 조금 사라지고 그 사이에 일본이 다 해치운다. 일본이 다 해먹는다. 일본이 다 해먹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이러겠지 얘네 엄마가 그렇게 그 김건희 좀 뭐라고 하지 마. 밖에 좀 나오게 그거 봐 우리나라 외교도 못하고 뭐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어르신 겁니다. 어머니는 어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답게 가지고요. 네, 자답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허세 외교에서 이어지는 허탈 외교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김희교 교수님.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잖아요. 그래요? 아이디어 3년 남았어요. 아직도 3년이 남아 있는데요. 길긴 기네요. 제가 요즘 강연을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외교를 지금 이대로 가도 큰일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나도. 받습니다. 제 대답은 전혀 아닙니다.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에서 어떤 어떤 특정한 시기의 1년은 어떤 시기의 100년보다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조 시기나 흥선대원군 조선말 흥선대원군 시기나 이 시기는 1년이 100년 같았어요. 그때 인조나 흥선대원군의 판단에 따라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었고 우리가 흥선대원군 시기의 식민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외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개는 실제 전쟁이고 하나는 무역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오던 글로벌 공급망 체제가 완전히 해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지껏 우리는 사실은 중간재를 팔아서 우리 수출로 먹고 살고 수출 중에서도 중간재를 팔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재 곁에가 어떻게 팔리냐면 중국에 팔고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중국과 척을 졌어요. 이제 네. 중간재를 안 사요. 중국은 중간재를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구매를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이 중간재를 어디에 팔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시기예요. 우리가 예, 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못 팔면 네. 이제 우리는 그만큼 가난해질 수밖에 끝나는 없는 거지.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눈을 돌려서 보면 이제 우리 중국을 계속 때리고 나쁘다고 말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최근에 자동차 하나를 샤오미에서 발표를 했어요. 아 전기차. 전기차. 어. 제로백 2.7입니다. 어. 그게 스포츠카를 능가하죠. 그런데 8,000km를 가요. 그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대입니다. 대륙의 실수. 예, 그런 실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와. 가솔린차 만들어서 주종으로 팔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가솔린차는 안 팔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미국에 팔든지 우리가 기존에 러시아에 팔든지 해야 돼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완전히 자동차 쫓겨나 버렸잖아요. 네. 러시아에서 가솔린 자동차를 계속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추운데 잘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아. 여전히 가솔린 차가 러시아는 필요를 해요. 그런데 800km 아니겠어요? 8,000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800이죠? 예예예 800이겠지. 맞아. 8,000이면은 죄송해요. 차가 800. 800. 800이겠지. 800도 엄청 긴 800도 거예요. 800 km. 요거는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아, 제가 800. 잠깐 네, 800km. 네, 예. 그런 시기에 지금 놓여 있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시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독일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독일이 메르켈 총리가 이 이전에 지금 숄츠 총리이고요. 네. 이전에 메르켈 총리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독일은 유럽의 제왕처럼 번성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고 EU를 끌어가고 심지어 나토조차도 메르켈에게 꼼짝 못하는 시기였어요. 네. 근데 불과 2년 만에 숄츠로 바뀌면서 독일은 지금 경제가 거의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독일이 지금 자구책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지축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여서 그러니까 이 이게 시기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구나.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한 시기인데 네. 우리 대통령은 뭐라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금 제일 외교의 근본 원칙은 뭐냐면 계속 척을 지는 외교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외교의 기본 방향이 척을 지는 외교입니다.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척을 지는 건데요.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이고 실험 국가이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요. 이번에 우리가 북한을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엔을 통해서 대북 제재하는 방법밖에 안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도 잘 협조해서 대북 제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거부해 버렸어요. 러시아가 거부하고 중국 기권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이제 우리 소나기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통령 한 명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통상의 언어였어.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한 명이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냥 국제적인 환경이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라도 대통령을 네.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의회 우리 예, 국회죠. 국회라도 만들어져야 하고요. 네. 지금 대통령의 외교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사실은 보수 정권은 러시아나 중국과 척을 지고 진보 정권은 안 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보수 정권 우선 중국과 수교를 한 게 노태우 정부였어요. 노태우. 보수 정권이. 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본 외교 노선도 실용 외교입니다. 그들도 철저하게 중국과 외교에서 우리 국익이 얼마나 실용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를 추구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 열병식인가 어딘가 가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천안문에 올라가서 네. 열병식까지 받았을 정도로 예. 실용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네. 진보 정권의 균형 외교라고 해서 어느 나라를 특정하게 선호하지 않고 잘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둘 다 지금 만개져 버려요. 실용도 안 되고 균형도 안 되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중국에 그 팔던 중간재 네. 그거 어디로 파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거기서 끝내버리면 어떡해요? 그거 참 답답하시네. 일단 중국은 그 노선을 두 가지로 바꿨어요. 동남아시아로 바꿨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은 알겠어. 멕시코로 우리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못 팔고 있죠. 그거 어디로 팔아야 돼? 그러니까 무역 역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 못 팔고 있어요? 예. 20% 감소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안. 어떤 다른 아니, 국가 찾아 그런데 나섰겠지. 인도 태평양 동남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 정부는. 동남아를 얘기하고 그리고 있어요.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고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중국의 대체 시장이냐 이게 논란입니다. 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 그 동남아도 결국은 중화 경제권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 결국 동남아하고 협조해도 중국의 현지 공장이 동남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팔 수가 없네. 저기 탈중국 해놓고 거기 가서 사업이 되느냐 이 얘기죠. 아. 진짜 그러니까 큰일이네. 그게 저기 그거는 SK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거예요. 작년 6월에 제주도에서 열린 그 상공회 포럼에서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 아. 이렇게 막 얘기한 건 정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이런 어떤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극심한 한국 경제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아니 재벌 회장이 경고하잖아. 자기가 겪어봐서 알잖아. 근데 이제 하루 아침에 끊었지만 이걸 다시 복원하려면 뭐 앞으로 대통령 뭐 두세 명 연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해도 안 될 수도 복원해 있다는 줄 수 거죠. 있는 방법이 두 개예요. 네. 중국하고 미국 때문에 척을 졌으면 미국이 그만큼 사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언론에 난 기사인데 반도체 장비를 못 팔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의 수출은 20%가 줄었어요. 미국은 3%밖에 안 줄었습니다. 아, 미국은 3%. 일본은 4%가 늘었어요. 일본은 4%또 늘고. 네, 반도체 장비 수출이. 야, 이거 야, 너네 아버지가 아니. 꿈꾸던 나라다. 아 이거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우리 담궈진 것 같은데 이거. 아. 미국은 3%. 그러니까 요만큼 조금 이제 줄었고. 상처 나는 거야. 네, 네, 네. 그리고 일본은 배 불리는 거야. 4%. 우리는 그냥 팔다리 다 부러졌어. 여기서 답답한 게 예. 미국하고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무역 역전하고 이제 하는 게 사실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외교 담당하시는 분들, 뭐 윤석열 대통령 그런 것 같은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곧 전쟁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전략 경쟁이라는 걸 하면서 하는데 이게 패권 경쟁으로 착각을 하고 2027년에는 전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는 미국하고 철저히 붙어야 되고 네, 맞아요. 중국하고는 거리를 둬야만 살 수 있다. 아. 근데 이런 인식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 지난해 12월에 미국, 중국 정상이 샌프란시스코에 만나서 우리 정면 충돌하는 그런 불상사는 막자라는데 완벽한 합의를 봤어요. 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 잘 조정해서 장관들 회담 많이 하자.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전화회담에서 그걸 똑같이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에 와서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믿고 우리는 미국의 줄을 똑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차질이 생기고 참사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답답한 네. 일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인식이 진짜 요즘 뭐 방송 보면은 그 유력 작가 방송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러시아 편 들면 큰일 난다고 전쟁 나면 러시아 우리 편 안 들어준다. 미국하고 예. 중국하고 전력 경쟁하는 건 맞는데 예. 이게 서로 그냥 주먹 때리고 상대방을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서로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몸싸움 정도로서 그냥 서로가 그렇지. 자제하자. 요 정도로 미국하고 중국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 고위직이 전혀 중국과 아무 대화를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미국은 우리한테 그렇게 싸우라고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들어가서 회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국방부끼리 둘이서 지금 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싸우지 말라고 지금 회의를 개시했어요.
아 그래요? 전략대화. 전략대화를 아. 개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미국은 중국과 원수가 되는 싸움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 그러면 그 대만 문제는 이제 그만하겠군요. 아니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군부는 강경해요. 그리고 대만 해협에 대한 한미일 공동 비상 계획을 만들자는 요구 사항은 애시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일본은 지금 군사제도 지휘 통제 다 바꾸고 있어요. 일본의 주일미군 사령관도 이제 3성에서 4성 장군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준비는 해요. 네. 그러나 외교는 살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외교는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둘 다 못하는 거죠. 네. 물론 들어가지도 않았지만은 네. 외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번 하나만 더 말씀. 네.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 토요타 있잖아요. 토요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예, 회사. 토요타. 이 전기차를 못 만들어서 골칫 덩어리였잖아요. 이 토요타 자동차가 하웨이하고 협력을 해서 하웨이 자율주행차를 사용해서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그제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이랑. 네. 야 일본 진짜 너왜 이렇게 또 약속 빠르게 잘하네. 아니, 그게 외교죠. 일론 머스크 중국 가서 뭐 국빈 대접 받았지. 뭐 제프 머스크? 베조스 갔지. 다 갔어요. 제프 베조스 중국 갔어요? 아니 가가지고 저기 시진핑 주석 옆에 앉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원래 외교라고 하는 것과 안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다른 개념인데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안보 분야는 또 똑바로 하고 빌 게이츠였습니다. 하고 빌 게이츠였지? 그거 봐 아닌데 그거. 착각했어요. 일론 예. 머스크는 아닌데. 아니 빌 게이츠는 갖고. 빌 게이츠 예. 갖고. 그래서 안보는 안보대로 튼튼하게 하되 외교는 외교대로 해가지고 협상과 대화를 맞습니다. 하고 해서 서로가 좋은 윈윈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외교란 말이죠. 네. 이거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없이 그냥 안보만, 안보만. 뭔 소리죠? 알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전화가 왔네요. 지금 급하신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제가 복잡한 네. 거예요. 네. 단순하게 아니 그래서 하려고 하지. 이거 네. 사실 국민분들이 이 바로 잡아줘야 돼. 왜냐하면은 중국만 욕하면 막 최고 합니다. 그래 중국 뭐 얘기하면은 저건 뭐 중국이나 가라 너 뭐 친중이다 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소리. 아, 쓰레기로 만드니까. 다 먹고 사는 거고. 아유. 자, 우리 주변국에 대해서는 통상국가, 통상국가로서 우리는 유연성, 탄력성 이런 어떤 그 기질을 가지고 좀 알겠어요. 세계를 크게 품어야지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전화 왔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예, 지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세 분의 말씀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 네, 13만 명이 보고 계십니다. 와. 13명.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꾸 가겠다고 말 한마디 하면서 말 한마디 하고 들썩고 내가 눈치 보여서 진행을 하겠습니까? 일부를 이겼어요 지금. 아니 저 구독자 10만짜리 방송 그거 가야 돼요. 아니 그럼 동접자 13만인데 우리 지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하면 뭐 이렇게 내가 눈치 보여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 아까 보니까 전화도 아니. 김종대 의원님이 하신 것 같아. 둘이 맞죠? 짰어. 전화 누르시더만 아까 찾는 척하면서. 아니 이 13만 무시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시간에 좀 시작 좀 해주세요. 오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 알겠습니다. 아 여기 녹색 계시는 게 더 녹색 정의당. 그래요, 예. 그건 알려드려야 돼. 한 번도 우리가 녹색정의당. 언급도 안 했어요. 녹색 정의당. 정의당. 맞습니다. 예. 이번에 목표 의석수만 마무리로 듣고 마무리. 현상 유지 6석입니다. 지역구 비례 포함. 지역구 비례 포함 6석이 예. 목표 의석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의 재난의 참사 피해자들의 마지막 피난처 역할은 할 수 있다. 재난, 참사, 전세 사기 피해자 어, 다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마지막 마지막 피난처가 피난처는 녹색 정의당이다. 그렇습니다. 그 6개 의자만큼은 내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끝나면 다음 코너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역사 인식에 예.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기가 근데 뭔데 이런 걸 다 정리해야 돼 매불쇼가? 아니 경제 정리해야 돼, 역사 인식 왜 이게 뭔데 여기가? 아 형 잘하고 있어. 아, 예, 진짜 잘하고 뭔지 있어. 녹색 쪽이나 가야 된다고요. 네, 네, 지금 가셔야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